안녕하세요, 아르노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공부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근태 님이 쓰신 책 공부란 무엇인가의 내용을 통해서요, 이 이유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자 한근태 님은 현재 한스 컨설팅의 대표이십니다. 경복고등학교 졸업 후에 서울대를 졸업하셨죠. 39세에 대우 자동차 최연소 이사로 임명되었고요. 40대 초반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고 경영 컨설턴트의 길을 걸으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다양한 책, 고수의 질문법, 고수의 독서법을 말하다 등 이런 걸 내시면서 강의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책 공부란 무엇인가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프롤로그, 공부를 왜 해야 할까요? 보통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저자 한근태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입할 건 주입해야 하는 거죠.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의 주입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유도 생각하고요. 의미도 따질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연결이고 창의성이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일단은 넣어야 합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공부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과학적 사고를 배우는 것입니다. 과학적 사고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게 진실인지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공부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성실성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건 성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실성은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의 발현입니다. 부모나 환경을 탓하는 걸 넘어서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공부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책을 읽고요, 이해하려 노력하고 어려운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고 새롭게 깨닫는 과정뿐입니다. 이렇게 프롤로그를 정리하고요, 다음은 1장입니다. 1장 공부의 쓸모. 아는 곳에 돈을 넣으면 투자입니다. 모르는 곳에 돈을 넣으면 투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투기를 하고 있죠. 저자는 각종 투자책을 읽고 지식이 곧 돈이다, 지식이 있으면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폭넓고 깊은 지식을 얻기 위함입니다. 공부를 해야 지식을 얻을 수 있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아는 걸로는 도저히 돈을 벌 수 없는 것이죠. 나만의 지식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식은 무엇일까요? 공자의 생각은요,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참 지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메타인지를 바탕으로 쌓아나가는 게 지식입니다. 최고의 지식은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그래야 지식을 쌓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 것부터, 그리고 어디를 모르는지 구체적으로 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며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죠. 저자가 생각하는 지식은요, 정보를 활용하여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능력입니다. 아웃풋이죠. 생각하는 지혜는 지식의 축적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식으로는 단순히 사물의 진위를 식별할 수 있을 뿐이지만요, 지혜는요, 이를 넘어 사물의 미추와 가치까지 판별하죠. 결국 지혜란요, 지식의 경험이 축적되어 통찰력을 갖게 된 단계입니다. 모니터 컴퍼니의 최고 지식 관리자인 앨런 켄트로는 지식 피라미드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지식의 출발점은 데이터다. 데이터를 특정 상황과 연계시켜 의미를 부여할 때 정보가 된다. 이 정보를 테스트하고 그 결과가 축적돼 타당성이 입증되면 지식이 된다. 마지막으로 지식이 시의적절한 행동으로 옮겨질 때 지성 또는 행동을 위한 지식이 된다. 지식이 이 단계에 이를 때 비로소 경쟁 우위를 창출하는 요소가 된다라고요. 지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지식일까요? 남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것을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식은요, 말하기와 글쓰기입니다. 지식은 정보를 흡수해 나름대로 소화한 후에요, 말을 하면서 다듬고 글을 쓰면서 점점 정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로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은요, 지식이 아닙니다. 말로는 하는데 글로 전달할 수 없다면 그것 또한 반쪽짜리 지식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건요,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관념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끄집어 다른 사람 앞에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고요, 글로 옮길 수 있어야 참 지식입니다.
이를 자꾸 사용하여 몸에 배웠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다는 것의 5가지 단계를 공유해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아는 건 별로 없는데 확신으로 넘치는 사람입니다. 사실 확신으로 넘치는 이유는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안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많이 알지만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여서요, 자꾸 공부하고 질문하고 더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하고 계속해서 공부하려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는 게 많을수록 모르는 것도 늘어납니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독서와 관련해 가장 유명한 격언입니다. 참 좋은 말이지만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책만 읽는다고 다 괜찮은 사람이 될까요? 책이 사람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책을 많이 읽지만 별로인 사람도 많습니다. 바뀌려는 사람, 변화를 꿈꾸는 사람이 책을 읽고 바뀌는 것입니다. 책이 만능 도구는 아니에요. 결국에 책을 읽는 나한테 달린 것입니다. 이 격언을 저자는 이렇게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간절히 변화하려는 사람이 책을 읽을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된다고요.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취미삼아 건성건성 책을 읽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책에서 보고 깨우친 걸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것과 읽어서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는 일은요, 완전 별개의 일입니다. 책을 읽는 목적은요,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안다는 것에 대한 단계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안다는 것의 첫째 단계는 들어본 적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계는요, 배운 것을 실천해서 몸으로 변화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천이란 꾸준히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다는 것 셋째는요, 자신이 아는 걸 가르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자기 체험을요, 다양한 이론적 지식을 더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면 실력이 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한 면도 알게 되고 체계적으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게 됩니다. 안다는 것의 넷째 단계는요, 그것에 대해 평가하고 코멘트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알고 안 상태에서 본인이 실천해 봐야 누군가에게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고 남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야 가능한 능력입니다. 안다는 것의 마지막은요, 아는 것의 실천입니다. 아는 것의 정의는 실천입니다. 그동안 쌓았던, 가르치며 얻은 모든 지식들을 결국에 본인의 행동에 계속 녹여야 되는 거죠. 책에는 이런 장도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는 요령. 저자는 말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시험을 잘 보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요. 앞으로도 시험 제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시험이란 무엇이고 시험을 어떻게 잘 볼 것인지를 생각하는 게 현명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압박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압박감 극복을 위해서는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포커싱입니다. 둘째는 자제력입니다. 셋째는 적응력입니다. 첫째부터 공유 드릴게요. 포커싱. 말 그대로 잡생각 대신 지금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죠.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못 보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은 버리고요, 지금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제력은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커다란 목표를 잘게 쪼개야 합니다. 셋째는 적응력입니다. 하수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될 것을 가정하고 일을 합니다. 고수는 늘 변수를 계산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과도한 기대를 조심해야 합니다. 저자가 생각하는 시험 잘 보는 요령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 잘 보는 요령 첫 번째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출제자라면 어떤 문제를 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시험 잘 보는 요령 둘째는요, 지식을 완벽하게 알아야 합니다. 시험을 잘 못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설프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응용을 해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을 잘 보는 요령 셋째는요, 배운 걸 소화하는 나름의 시간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공부에서 최악은요, 뺑뺑이를 돌면서 하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 소화할 시간 없이 머릿속에 계속 쑤셔넣는 것입니다. 공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남은 게 없죠. 시험 잘 보는 요령 넷째는요, 배운 걸 주변 사람에게 써먹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에게 설명하면서요,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수 있거든요. 시험 잘 보는 요령 다섯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건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배운 걸 도표로 표시하거나 글로 쓰면서요,
자기 지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들었던 것은 내 지식이 아닙니다. 이게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도표로 그리거나 글로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보는 요령 6째입니다. 요약과 발췌입니다. 모든 걸 외우는 것만큼 멍청한 일은 없습니다. 텍스트를 읽으면서 늘 핵심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요약하고 요약하는 것이 가장 좋은 훈련법입니다. 평소 실력을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할 수 있어야 진정한 실력입니다. 이를 위한 왕도는요, 평소 성실하게 준비하고 자꾸 깨져보고 여러 경우의 수에 대비해보는 것입니다. 집중하고 몰입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직업과 공부. 어떤 일이 되었건 간에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공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안이 많아져요. 공부를 잘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공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공부는 수단입니다. 사실 일이 공부입니다. 아니, 일이 최고의 공부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공부라고 하면 대학에 가기 위해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무원이나 법조인이 되기 위해 등을 연상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공부입니다. 저자는요, 공부에는 2종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책에서 배우는 공부와 길에서 배우는 공부가 그것입니다.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책을 드는 공부가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최선은요, 2개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일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좋은 과정입니다. 흔히 좋아하는 일을 하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슨 일을 잘하고 좋아하는지는 생각만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혼자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일을 해보면 좋아하는 일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공부는요,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성실하게 공부하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일을 하면서 싫어하는 면과 좋아하는 면과 잘하는 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공부는요, 일과 깊은 관계에 있는 것이죠. 공부의 종류.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 이유를 알아야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성과가 납니다. 공부의 이유를 찾기 위해 여기서는 공부의 종류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공부 종류의 첫째는요, 먹고 살기 위한 공부입니다. 공부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한 환경을 얻은 뒤에, 즉 일단 먹고 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공부 종류의 둘째는요, 좋아서 하는 공부입니다.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 하는 공부죠. 사실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공부 종류의 셋째는요, 책을 통한 공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책을 통한 공부가 최고입니다. 책을 읽지 않고도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책이 없는 공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요, 문장 해독력이 좋아져요. 일명 문해력입니다. 글을 읽고 짧은 시간에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책을 읽으면 또 어휘력도 늘어납니다. 그 사람의 수준은 그가 알고 있는 단어의 숫자에 비례합니다. 책을 읽으면 3번째, 아이디어가 많아집니다. 책에서 배운 하나하나는 점에 해당합니다. 점 하나는 별다른 의미가 없지만요, 점이 많아지고 점과 점이 연결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것이죠. 사물을 보는 시야도 달라집니다. 점과 점이 연결되면 창의력도 생깁니다. 이거는 제가 많이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책을 읽으면 코멘트하는 능력도 좋아집니다. 코멘트란 어떤 사안에 대한 나만의 의견이에요. 많은 지식과 경험과 사고의 축적이 필요한 능력이죠. 책을 읽으면 질문도 달라집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면 질문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책을 읽으면요, 다양한 것에 호기심이 생기고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책을 더 읽게 됩니다. 책이 책을 낳고 호기심이 호기심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책 한 권을 읽는 사람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궁금한 게 계속 생겨서 또 다른 책을 찾고 또 다른 책을 찾고 멈추지 않은 독서 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책을 읽으면 유연해집니다. 이해의 폭이 넓어졌고요, 예전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사물을 보게 됩니다. 쓸데없는 주장을 하거나 고집 부리는 일도 줄어듭니다. 한마디로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죠. 지식 경영에 대하여.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요, 지식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할 것입니다. 돈과 달리 지식은 세습이 불가능합니다. 지식은 철저히 개인이 노력하여 얻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식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배움의 첫 단계는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지식이 중요하다, 무언가를 배워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을 때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요즘같이 지식의 반감기가 줄어드는 시기에 배움을 중단하는 것은요, 삶을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배움에 대해 갈증이 있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배움의 시작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무언가를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에서 출발합니다. 필요성을 절감할 때 스승이 나타나고요, 스승이란 결코 찾아가서 가르치는 법은 없습니다. 지식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 둘째입니다. 지식의 신진대사가 중요합니다. 인터넷 덕분에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정보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보가 없어서 못하는 시대는 이제 아니죠. 배우려고 하면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방법이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배움에서 필요한 것은 정보를 어떻게 흡수하고 그것을 소화 배설하여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책이 되었건 강의나 업무가 되었건 우리는 매일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를 흡수합니다. 경험과 지식을 사용해서 업무를 하고요, 거기서 다시 아이디어를 얻고 새로운 경험과 생각을 더해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소화 단계입니다. 마지막은 배설 단계입니다. 소화와 배설을 적절하게 하지 않아 머릿속이 꽉 차 있으면요, 더 이상 지식이 들어갈 틈도 없고요, 그런 만큼 발전의 속도가 더딥니다. 그때그때 배운 지식과 아이디어와 노하우는요, 메모하고 글로 옮기고 어떤 형태로든지 배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지식의 섭취, 소화, 배설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고 도움을 주고받는 단계입니다. 자극을 받음으로써 지식을 얻고요, 그 지식을 얻음으로써 과거의 사례가 거기에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경험과 깨달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사람도 자극을 받아서 자신의 생각을 펼치고 그 생각을 내게 피드백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다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늘 호기심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 모든 것에서 배우는 것, 배운 지식과 경험을 주기적으로 정리하는 것, 정리한 것을 주변과 나누고 피드백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지식의 신진대사입니다. 지식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 셋째입니다. 어디서든지 배우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움은요, 책과 강의와 세미나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배움의 장소는 현장입니다. 현장이야말로 중요한 학습 장소이고, 여기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식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 넷째입니다. 경험과 이론을 겸비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요, 현장에서의 경험과 이론적인 것을 결합시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성공에 대해서는 왜 성공했는지, 이론적 바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문제가 닥쳤을 때 대응이 가능합니다. 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요, 거기에 새로운 경험으로 그 이론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지식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 다섯째입니다. 타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한 단계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요, 숲에서 나와 숲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숲 안에서는 숲이 보이지 않습니다. 땅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하듯이요, 한 분야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 분야만 팔 때 계속 얻는 지식도 중요하지만요, 다양한 분야에서 얻은 지식들을 서로 결합하는 순간 이렇게 팔 때보다는 더 좋은 지식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면요, 의외로 하는 일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상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 마지막 여섯째입니다. 자신의 강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은 잘 알지만 장점은 모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장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장점을 찾고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식의 유무, 그 지식의 효용성에 따라서요,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지식인이란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과 제품에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가가치의 결과는 성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자신을 스스로 경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최초의 세대다. 피터 드러커의 말입니다. 지식의 시대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가는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 조직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정답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장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호기심과 학습. 공부의 핵심은요, 호기심입니다. 무언가 알고 싶은 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싶은 게 있으려면요, 아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인간은요, 호기심의 동물입니다. 주어진 것에 대해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과정을 통해서요,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화의 비결입니다.
돈은 남들이 못하는 걸 나는 할 수 있을 때, 그것도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을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볼 수 있을 때, 같은 것을 보지만 남들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때, 남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나는 풀 수 있을 때 오는 것입니다. 핵심은 차별화이고요. 차별화는 공부에서 나옵니다. 이 공부의 시작이 바로 호기심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찾아보고 질문하고 생각하는 과정을 거치면서요. 조금씩 축적되는 것입니다. 부의 출발도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궁금해하지 않는 것을 궁금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던지지 않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창의성 키우기. 무슨 일을 하든 늘 재정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남이 내린 정의가 아니라요. 나만의 재정의가 중요하죠. 스티븐 잡스는 창의력을 연결하는 능력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미 있던 것들을 잘 연결하는 것이 창의력이라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럼 창의성은 어떻게 해야 키울 수 있을까요? 첫째입니다. 강력한 목표의식이 필요해요. 정보의 홍수에서 필요한 정보를 골라내기 위해서는요. 뭔가를 이루고 말겠다는 확실한 목표가 필요합니다. 확실한 목표의식과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은요. 창의성의 원천입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 둘째는 몰입입니다.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궁리에 또 궁리를 하다 보면 방법이 보입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 셋째입니다. 끊임없이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은 지혜의 시작입니다. 창조적인 삶은 꾸준한 탐구 생활입니다. 탐구에서 질문은요, 필수적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창의적 삶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 넷째는요, 좋은 루틴입니다. 창의성은 좋은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 다섯째입니다. 좋은 지식과 경험의 축적입니다. 창의성은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니라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인풋이 있어야 창의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발한 생각은요, 문득 떠오릅니다. 그런데 문득은 어디선가 들었던 걸, 어디선가 본 것, 이미 알고 있던 것 등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온다는 말입니다. 인풋의 숙성 결과가 바로 창의성인 것이죠. 3장입니다. 공부를 하는 최선의 방법. 생산적인 공부법. 듣는 것보다는 스스로 보고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더 효과적인 것은요, 자신이 이해한 걸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듣는 식의 교육은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듣는 것보다는 읽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요약해보면요, 효과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여기서 핵심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메모하고,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동시에 한 1장 정도 읽고 다시 요약해서 독서 노트를 만들고, 이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죠.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독서할 수 있는 방법들인 거예요.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요, 아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남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야 그것을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 것, 차이를 느끼는 것을 통해서요, 아는 게 훨씬 풍성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정점은요, 그런 자신의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것입니다. 공부법 중요합니다. 공부의 생산성을 생각해야 하거든요. 적은 시간을 투자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생산성이 높은 공부 방법은 아래와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일방적인 교육 대신에 쌍방향적인 교육이 더 효과적이에요.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요, 공부한 후에 배우고 느낀 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생산성 높은 공부 방법 둘째는요, 공부는 남이 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호기심의 안테나를 세워야 합니다. 셋째는요, 좋은 프로세스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무언가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으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인풋입니다. 자신이 알아서 관련된 책이나 논문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물론 효과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비판적으로 읽고요, 질문이나 배운 점을 기록해야 하는 것이죠. 생산성이 높은 공부 방법 넷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문입니다.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의문이 깨달음의 첫걸음입니다. 의문은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질문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생산성이 높은 공부 방법 다섯째는요, 요약할 수 있어야 해요. 요약이란 핵심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입니다.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은 열띤 토론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요,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론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조정하고 새로운 인풋을 하면요, 이 생각의 지평이 넓어지는데 이게 참 공부인 거죠. 공부법을 달리하라.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못지않게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공부의 시작은요, 의심이에요. 공부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공부 방법들을 의심해야 합니다. 좋은 공부법의 핵심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요, 인출 연습이에요. 머릿속의 지식을 자꾸 끄집어내야 합니다. 듣는 대신에 머리로 떠올리고요, 말도 해보고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좋은 공부법 핵심 둘째는요, 시간차 연습이에요. 새로운 지식은 쉽게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한꺼번에 뭔가를 쑤셔 넣는 것보다는요, 시간차를 두고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일종의 숙성 과정인 것이죠. 좋은 공부법의 핵심 셋째는요, 다양한 문제를 섞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집중보다는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요,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지식들이 결합도 하겠죠. 좋은 공부법의 핵심 넷째는요, 자기 힘으로 문제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먼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전 지식 없이 문제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뭔가 힌트나 정보를 받게 되면 그 지식은 완벽하게 자기 지식이 됩니다. 보통 자격증 시험을 보면은 기출문제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고 어떤 지식을 쌓아야 하는지 자기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면 진짜 필요한 정보만 핵심적으로 모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적자 생존. 본인의 생각을 글로 적어보세요. 아는 걸 글로 표현해보세요. 세상이 달라집니다. 왜 글을 쓸까요? 첫째는요, 글쓰기가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무엇을 공부하느냐만큼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하고요. 그 핵심 중 하나는 바로 인출이에요. 인출. 배운 걸 떠올리고 사용해야 합니다. 글쓰기는 가장 좋은 인출 방법입니다. 자신이 아는 건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을 더 공부해야 할지 확실해지는 것이죠. 둘째는 글쓰기 자체가 공부입니다. 쓰는 행위는요, 손가락과 뇌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고 외우는 것보다 뇌에 잘 박힙니다. 셋째는요, 글을 쓰면 생각이 정리됩니다. 공부는 공부 자체로도 효용성이 있지만 공부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때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글쓰기가 진짜 공부인 이유는요, 글쓰기가 바로 생각 정리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쓰다 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확실히 알고 있는 것과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설픈 것은 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나 자신을 갈고 닦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넷째, 글을 쓰면요, 사람과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예사로이 보아 넘기던 일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 곳에서 소재거리를 찾게 되기 때문에 호기심도 강해져요. 책도 많이 보게 되고요. 인기 있는 물건이나 장소가 있으면 그것을 구입하고 경험하려고 노력합니다.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생각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요, 철없는 행동을 자제하게 됩니다. 배움의 기쁨을 알고 무언가를 배우려 하기 때문에 질문도 많아져요. 글 쓰는 것만큼 투자 대비 효과가 큰 일은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라는 농담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적는 사람이 생존한다는 것이죠. 공부와 시간 관리. 밝은 미래는요, 갑자기 펼쳐지지는 않습니다. 미래는 늘 현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면요, 미래의 그 사람의 삶을 상상할 수 있죠. 시간의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결국 잘 산다는 건요,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 거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요, 시간 활용의 게임입니다. 주어진 시간은 모두 같기 때문에 이 시간 활용이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생산성의 핵심은 차단과 몰입입니다. 쓸데없는 정보를 차단한 후에 해야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독서와 공부. 저자가 생각하는 최선의 공부 방법 중에 하나가 독서라고 합니다. 그냥 독서가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한 독서, 아웃풋을 전제로 한 독서, 목적을 가진 독서를 말하죠. 그럼 독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저자와의 대화입니다. 독서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저자죠. 둘째, 독서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줍니다.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삶을 보게 됩니다. 실용서도 그렇지만 소설이 특히나 그렇죠. 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삶을 엿봄으로써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는 것이죠. 셋째, 독서는요, 저자와의 대화인 동시에 나와의 대화입니다. 독서는 책을 읽는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읽는 행위예요. 저자의 생각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자의 생각이 내 뇌를 자극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보면서 배우고요,
새롭게 깨닫고 그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하면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것이죠. 독서는 나 자신과 마주서게 합니다. 넷째, 독서는 생각의 미끼입니다. 독서는 지적으로 자극을 줍니다. 좋은 생각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좋은 생각이란 언젠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일들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자극을 받으면 살아나는 것이죠. 독서는 저자의 생각을 미끼로 사용해 내 생각을 낚는 것입니다. 저자의 생각을 읽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생각을 파헤치는 것이죠. 책은 늘 나를 자극해 내 안 깊은 곳에 숨어있는 생각을 끄집어냅니다. 다섯째, 독서는 뇌를 단련시키는 행위입니다. 책은 정신적 양식을 공급합니다. 독서는 충실한 사람을 만들고요. 담화는 재치 있는 사람을 만들고 저술은 치밀한 사람을 만듭니다.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부의 힘, 그리고 독서의 힘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영상을 다시 보시거나 아니면 이 책 공부란 무엇인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론이었습니다.